교양 넘치는 부산 진로와 대선입니다. 교양 넘치는 부산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방송 교양 넘치는 부산 1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는 최선 대선, 저는 열심히 하는 열심진로입니다. 저번 시간에 네 저희 항쟁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네, 부산에서 부마항쟁이랑 민주항쟁 이야기를 당시 했었죠. 부마항쟁 때 그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도 네네. 부산에 내려왔었고요. 오. 또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도 부산에 내려왔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김재규. 네. 그 아닙니까? 우리 각하 빵 하셨던 그분. 11.6 사태의 주역 김재규 맞죠? 그렇죠. 진로 혹시 시바스리갈이라고 들어봤나요? 양주 이름 물론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유명한 위스키 이름인데. 네네. 이게 그 우리 김재규가 네. 각하를 빵하고 쏜 날 네. 그날 시바스리갈을 마셨대요. 양주 그날 그래서 좀 양주가? 유명해진 술이래요. 네. 그래서 이 시바스리갈에 막걸리를 말아서 궁합이 맞나요? 아마 근데 막걸리에다가 시바스리갈을 첨가했을 거야. 그럼 도수도 높아지고 향이 더해지니까 비율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상상도 잘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연수가 있잖아요. 양주에는 그렇죠. 몇 년산 마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18년산은 이제 1997년쯤부터 생산했고 25년산은 그 옛날에 만들다가 미국 금주법 때문에 안 했대요. 그래도 2007년부터 새로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는 시바스리갈 12년산을 마셨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막걸리에다가 12년산 살짝 말아서 맛이 먹어보고 상상도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오랜만에 또 각하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그 각하가 우리 만주에서 독립군 때려잡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참 입에 올리기 참 부끄럽지만. 그치. 때려잡았을지 뭐 총 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는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독립운동, 항일운동 이런 건 없었나요? 치열했었죠. 네네네, 치열했었죠. 네. 엄밀하게 보면 이제 각하가 만주에서 독립군 때려잡기 이전부터 부산에선 여러 형태의 항일운동이 있었는데요. 먼저 1921년에 부산 부두 총파업이 있었거든요. 와, 1921년이면 각하가 한 4-5살 된 것 같은데. 아마 그쯤 됐었을 거예요. 네. 그때도 항일운동이 있었다. 네네, 벌써 그때부터 항일운동이 있었는데요. 이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불경기를 겪는데요. 이 조선에도 당연히 식민지였으니까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1년 1월에 임금 인하 조치가 시정되지 않은 채 또 한 번 더 임금 누가 그 노동자들 조선인 노동자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임금을 확 깎아버린 거네. 네, 한 번 깎았는데 또 이제 한 번 더 깎겠다. 네, 이러면서 이제 9월 초에 결국에 참다 못한 부두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결의하죠. 야, 임금이 그러니까 훅훅 떨어지니까 열받을만 하죠, 사실. 네네. 근데 일제강점기에도 사실 부산이 물류의 중심지였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일본 본토와 이 식민지 사이의 어떤 물류도 가장 중요한 위치였을 가교 텐데 역할을 하는 영향이 컸겠어요. 네,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해서 실제로 부산항의 화물 수송이 마비되어가지고 산업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요. 이제 결국 일본인 하역업주들이 조금이나마 양보를 해서 1할 내지 1할 5푼 정도의 임금 인상됩니다. 1할을 보면 1에서 한 1.5%를 올려줬네 다시. 네네, 올려줬습니다. 그래도 2번 깎았다가 한 번 올려줬네. 치사하게. 그래서 이제 이게 시발점이 돼서 조선 전체의 노동운동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죠. 이게 그러면 노동자들이 모여서 뭔가를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를 좀 자각을 했겠구나. 네네, 보여줬던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한 거네. 네네. 야, 근데 일제강점기에 결국 그 사용자들, 사장들은 다 일본 사람 쪽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친일파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뭐 대부분은 사실 그 일제 빌붙어서 살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반민족 행위주의자가 아니라 이제 친일파였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때려 죽일 놈은 아닌데 나쁜 놈이었다. 네, 생계형 친일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먹고 살만한데도 또 친일을 했으니까 또 그거랑은 달리 봐야 되는. 오케이. 네네. 알겠습니다. 진짜. 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한 거네, 그죠? 네, 그리고 이어서 25년에는 부산 인쇄직공 총파업도 있었습니다. 인쇄소 일하는 사람들. 네네. 인쇄직공들이 이제 모이는 이 친목회에서. 친목회? 네, 친목회요. 원래 친목회였어. 네. 근데 침묵을 하도 다지다 보니까 네, 이제 하다가 이거 못 살겠다 막 이렇게 되겠나 보다. 네, 이제 대표를 뽑고 이제 위원을 이제 선정해 가지고
네, 이야. 조합으로 이제 만들어지죠. 그 친목회가. 처음에는 친목회로 시작을 했는데 네. 워낙 이제 다들 힘든 게 이제 서로 똑같으니까 이해관계가 네네 맞물리니까 아무래도 조합으로 출범해서 만들고 조합을 만들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조합에 대해서 직공 대우에 대한 혁신을 요구하기로 결의했죠. 혁신 어떤 네. 혁신들을 요구했어요? 파격적인데요. 이 당시에 9시간 노동제랑 9시간 노동제면 네. 야, 오. 굉장히 파격적인데? 네, 파격적이죠.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나왔고요. 재해보상, 네. 해고수당, 뭐 조합활동 보장 등 13개의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야,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하기도 하지만 좀 그 당시에 엄청 파격적이지 않았을까요? 이게 100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또 장난이 아니네. 네. 100년 전에 네, 100년 전에 한 세기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루에 9시간만 일을 하자. 네. 와, 요즘 우리 몇 시간 일하죠? 야, 장난이 아닙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결국 네. 이제 안 받아주죠. 당연히 그렇죠. 사장님들은. 미쳤다고 그러나요? 네. 이렇게 하겠지. 직공조합이랑 그러니까 사용자들이랑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대립이 된 거죠. 그러면서 총파업 투쟁이 시작되는데 이후 개별 공장 단위로 다 분산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조합이다 보니까 네. 이게 단체로 이제 큰 사업장 중심으로 막 하다가 네네, 이제 하도 반드시 심어가니까 개별로 이제 네 개별 공장 단위로까지 분산되었고 이제 노동자들이 스스로 파업을 주도할 수 있는 독자 세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죠. 이게 막 조합으로서 모여서가 아니라 각 회사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조금 꾸렸구나. 네네. 이게 스스로라고 말하는 게 이제 뭐 사회주의잖아. 네. 이게 흔히 말하는 빨갱이나 뭐 노동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약간 요청을 한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 당시가 이제 사회주의가 막 들어올 때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런 걸 사실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루 벌어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얘기하니까 우리 또 각하 생각이 납니다. 어떤 각하 형님이 또 남노당 소속이셨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박통도 가입했죠. 네네. 해서 철컹철컹 갔다가 우리 백선엽 백장군님이 살려줬지. 네. 사형 그때 언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남았어. 네. 그렇군요. 이어서 조선 방직에서도 총파업이 일어납니다. 그 조방합, 조방낙지 하는 그 조선 방직. 네, 총파업을 했다. 네, 이 조선 방직 총파업은 이제 1930년 1월 10일 오전에 시작되는데요. 네. 파업이 발생하자 일제 경찰이 신속하게 공권력을 투입해서 탄압을 시도합니다. 잠깐만. 공권력이 들어와서 탄압을 했다. 표현이 좀 자극적이지 않나요? 뭐 사실 그렇죠. 곤봉으로 이렇게 뭐 두들겨 패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네. 그 당시 시대가 또 시대이니만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파업은 일제 경찰과 조선방직 자본가의 악랄한 술수와 강력한 탄압으로 큰 희생을 치르고 막을 내립니다. 어쨌든. 이게 뭐 성공해서 어떤 성과를 낸 게 아니라 워낙 이렇게 일제 경찰들이 이제 말한 대로 이제 뭐 두드려 패고 막 이랬겠다. 네네 그렇죠. 그 얘기 생각나네. 이게 얼핏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일제 경찰들이 겨울이었나요 이때가? 네, 맞죠? 이때 겨울 맞네. 네네. 이 해산도 안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물을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막 그 일제 치하에서 그 일제 경찰 그 쪽발이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조선 방직이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소방수를 겨울에 막 뿌려서 내가 그걸 듣고 있잖아.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암담합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면서 좀 의미가 있나요? 실패했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실패는 했지만 이제 이후 역사에서 재평가되던 게 이 당시가 이제 1929년에 한번 세계 대공황이 크게 불어오거든요.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일어난 국내 최대의 파업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조선 방직이 아니라 엄청 컸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민족 차별이랑 뭐 계급에 대한 착취나 인권 유린이라는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일제의 악랄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맞아요. 조선 방직 방직업이 방직공업이 사실 노동 집약업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뭐 내선일체 일본 친구들이 뭐 내선일체나 뭐 우리를 개뿔 다 필요 없고 동조는 그냥 이제 식민지 조선에서 때려 뭐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싼 인건비로 조지는 거지. 그렇게 한 거 보면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노동운동 말고 또 이제 다른 형태의 또 항해일 운동들은 없었나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1940년대에 일어나는데요, 부산에서. 1940년대면 이때가 이제 우리 각하께서 저기서 이제 만주에 계실 때죠. 네네. 노다이 사건이란 게 있습니다. 노다이, 뭐 죽지 않는다 이런 운동. 나는 죽지 않습니다. 노다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게 일제 강점 때 이제 당시에 일제가 1937년 7월에 중일 전쟁을 일으킨 후에 식민 통치 안정을 위해서 이 한반도를 전시 체제 강화의 목적으로 조선 학생들의 군사 교련 아시죠? 교련. 네네네. 교련 훈련을 강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게. 이제 그 저도 교련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련 시간에 뭐 하나요? 저는 공 찼어요. 이제 그때는 없어지는 필요 없으니까 공 던져주고 놀아라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제 1940년 11월 23일에 부산, 마산, 진주 인근 지역 학생들을 다 모집해서 제2회 경남 학도 전력 증강 국방대회가 열립니다. 학도 전력 증강. 그 학도병일 거고 학도는 그죠. 전력 증강. 야, 학생들을 대놓고 그냥 전쟁 무기로 쓰겠다.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네. 이름에서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죠. 벌써 냄새가 납니다. 딱 각이 나오는데 일본 친구들도 여기서 뭐 약간 후루꾸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죠. 이게 원래 지금 제가 제2회부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1회 이 대회에서 조선인 이제 학생 중에서 당시엔 동래 중학교로 불렸는데요. 지금 동래 고등학교 말하는 거거든요. 동래 중학교가 우승을 했어요. 잘했구나. 굉장히 잘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남 전역의 일본인 학교 교관들은 제2회 대회에선 반드시 우리가 우승을 하리 이렇게. 1회 때는 조선인 학교에 뺏겼으니까 2회 때는 이제 1회 우리 일본인 학교를 꼭 우승시켜야 된다 해서 겁나 열심히 했겠네요. 굉장히 이제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제 2회에서 결국에는 동래중학교가 또 우승을 해버렸는데 마지막에 달리기에서 0.5점 차이로 이 조절을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작을 했다더라고요. 근데 그 점수를 조작해서 이제 동네 중학교를 떨어뜨려 보고 2등을 하고 1등을 저기 일본인 학교로. 근데 1등이 일본인 학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동네 중학교를 떨어뜨려도 부산 중학교가 또 2등을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물 건너 갔는데 어쨌든 동네 중학교를 또 우승시키기가 싫어서 이제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이제 가만히 안 있었죠. 이제 이 당시에 동래 중학교의 김영근 교사랑 학생들이 조선인 학교에 대한 차별 대회에 단체로 항의를 했거든요. 그렇지, 이거는 뻔히 점수 계산하면 나오는 건데. 딱 보면 아는데. 그 김연아와 아사다바오가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심판도 나쁜 놈이었네. 이제 심판장 이름이 노다이거든요. 그래서 노다이 사건. 근데 여기서 심판장 이 노다이가 굉장히 이제 폭탄선을 하는데 심판의 판정은 신성하고 절대 불가함으로 판정을 따르라 하면서 항의를 일축시켜 버립니다. 다시 한번 김연아와 아사다바오가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심판장 이름이 노다이. 그래서 노다이 사건이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축시켜 버리니까 빡치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동래중학교랑 부산 제2상업학교 학생들이 운동장 밖으로 나가서 정렬해가지고 보수동 아시죠? 지금 보수동 알죠. 굉장히 멀리 뛴 건데요. 보수동까지 내려오면서 어디서 대회를 했는데? 이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덕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뭐 뛰어서 내려오면 이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거리가 좀 되는데요. 근데 왜 그쪽으로 갔어? 아마 여기가 보수동, 강북동, 남포동이 이제 당시에 굉장히 일본인 거리도 많고 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보란 듯이 아마 가지 않았을까 항의하는 것에서 보란 듯이 시위를 했네. 그러면서 또 황성예터랑 우리민요를 부르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냥 행진한 게 황성예터. 민요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황성예터 노래 모르죠. 각하의 애창곡이 황성예터를 모르십니까? 각하의 애창곡입니까? 박정희 각하께서 황성예터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누구지? 가수 그분 그 다리에 총 맞아 돌아가실 때 옆에 노래 부르셨던 그분도 그렇고 뭐 그 조영남 아저씨도 뭐 그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 좀 있어요. 황성예터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이 노래가 황성예터잖아요. 그 저기 개성에 있는 고려 만경대 폐허를 보면서 지은 거래요. 황성이 황제할 때 황성이 아니라 황폐화된 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황폐화된 성의 옛날 모습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약간 또 친일 외색 짙은 얘기가 있어요. 황성의 달이라는 일본 노래가 있거든. 네. 그걸 약간 모티브로 하지 않았나. 내용이나 약간 뭐 느낌이나 가사 내용이 비슷한가 봐. 거기다가 나중에 또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친일 가수예요. 남인수라는 분인데 친일 명사장에 올라가 있어.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학도병들 막 모으는데 자기 노래 부르고 했던 뭐 이런 좀 외색 짙은데 각하가 좋아하시는 노래를 몰랐다니. 네. 아무튼 뭐 이때 유행가였겠죠. 네네. 그래서 황성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디까지 가요? 노다이 집으로 갑니다. 노다이 씨네 집으로 갔다고? 야, 노다이 씨 다이하신 거 아닙니까? 돌아가시진 않으셨다고 다행히도. 네네네. 진짜 돌아가실 뻔했겠다. 네네. 그리고 또 중요한 조선 청년 독립당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조선 청년 독립당 이 이름부터가 예사 이름이 아닌데요. 네. 이 조선 청년 독립당이 1940년 11월 23일 부산 항일 그 학생회가 아까 노다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같은 애군요. 네, 그 당시에 참여한 그 동네 중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독서회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독서회요? 네. 아까는 친목회에서 노동자 운동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독서회에서 당까지 만드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1944년 8월 1일에 이제 이 학생들이 양중모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가지고 3일 동안 이제 활동, 이 당이나 이런 거에 활동을 정리하고 군사 기밀을 탐지한 것을 분석해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아니 군사 기밀을 탐지를 했다는 거 아니야? 네네. 학생들이 3일 동안 그걸 정리를 했어. 네네. 계획을 세웠어. 이게 독립당이라고 할 만하네요. 네네. 단순히 그냥 모여서 뭐 책 읽고 한 게 아니라 군사 기밀을 탐지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네. 네. 어떤 계획들을 세운 거예요? 들어오시면 굉장히 놀라실 건데 이 일본군의 탄약고를 폭파하거나 일본 군용 열차가 통과할 때 지금 구포다리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지는 구포다리를 폭파시켜버리겠다고 이런 게 재택이 되었다 합니다. 독립군들인데 진짜 이거? 그리고 마지막까지 철두철미한데요. 이 거사가 만약에 실패할 때는 일본군에 입대해가지고 연합군 진영으로 탈출해서 중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합니다. 이거 진짜 항일 열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열사라고 표현할 만하죠. 우리 씨 며칠 날 그 군용열차 지날 때 구포다리 폭파해. 진짜 실패할 것까지 예상해서 또 계획을 했다. 네. 어떻게 그러면 폭파시켰나요? 하지만 따라라라. 네, 1944년 7월에 조선 청년 독립당의 그 지도를 받고 있던 순국당이라는 그 당이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면서 이 조직도 드러납니다. 순국당이 불었다. 네. 순국당이 누굽니까? 마컬리스 만드는 그 순국당 아니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야, 각하가 시바스리갈에 말아 드셨던 그 막걸리 만드는 국순당이고 이건 순국당이구나. 다르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사람 이름 같은데 자세한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경찰에 발각돼서 우연히 이게 밝혀졌네. 네네. 근데 이렇게 안 했으면 진짜 우리 뭐 독립 역사에 길이 남을 뭐 큰 일이 하나 났겠네요. 동래고 다니시는 분들, 동래고 졸업하시는 되게 뿌듯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충분히 그럴 만한데 일을 합니다.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열만 받네요. 이제 방송 마무리하고 우리 막걸리에 시바스리가 한번 말아서 먹으러 갑시다. 네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는 최선 대선, 열심히 하는 열심진로였습니다. 교양 넘치는 부산 18번째 시간 심화해 치도록 하겠습니다.